아, 이제 녹음을 시작해야겠죠? 아, 근데 잠깐만요. 우리 인사말이 어떻게 됐었죠? 여기서부터 넣어야겠다. 아,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준세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녕하세요, 서울소녀 마차입니다. 이렇게 이제 티키타카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소녀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준세호입니다. 아, 네. 요즘 너무 춥고 또 여기는 비가 오더라고요. 제주도는 지금 비 오나요? 오늘 엄청 많이 캐스 왔어요, 비가. 아, 네. 기상캐스터 준세호님. 아, 전국적으로 비가 왔군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네. 강의실 가는데, 정문에서 제 사범대학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네. 걸어가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다리는 젖잖아요, 보통. 에, 에. 네, 신발 근처. 근데 제가 발목만 젖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다 보니까 허벅지까지 다 젖어가지고, 어머, 그 장마 기간에 젖듯이 그렇게 젖었어요. 거의 이제 우비를 써야 될 판이네요. 네, 그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아, 요즘 다들 체온 관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특히 잘 하셔야 합니다. 너무 추워졌어요, 요즘. 내일은 서울에는 눈이 온다고 해요. 금요일에는. 네. 역시 겨울이 찾아왔네요. 좋습니다. 거기 그 서울은 영하로 떨어지나요, 지금? 지금은 한 2, 3도? 아, 최저 기온이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춥네요. 네, 거긴 어때요? 여기는 최저로 내려가도 사실 저 몰라요. 아, 네. 그 아직 11도라고 하네요, 오늘은. 11도. 11도요? 네. 아, 네. 체감 온도 8도 정도라고 하는데, 어, 확실히 남과 북이 차이가 있네요. 음, 좋습니다. 우리가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냐면, 이제 지난주 팟빵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자, 밤늦게 먹지 않겠다. 그리고 뭐, 꿀팁 있으시면 저희가 잘 할 테니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팟빵이 끝난 직후 저희 개인적으로 각자 다 팝-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노랑통닭을 알싸한 맛으로 순살치킨 시켜 먹었고요. 준세호님께서는 그 BBQ에 황금 올리브랑 양념 이제 반반으로 시켰습니다. 진짜 인간이란 뭘까에 대해서 그날 밤에 저희 둘이 엄청난 고뇌에 좀 휩싸이면서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며 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빨리 변할 수 있으며 인간이란 뭘까? 생각이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취자 여러분들께 속일 수만은 없어서 네, 저희가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더라.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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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다 행동으로 되면은 저희가 잘 뺐겠지만, 그 순간에도, 네, 그 날에도 어김없이 저희가 못 참고, 네, 그렇게 돼버렸네요. 여기 기록이 있네요, 제 사진 기록이. 와우, 네. 네, 지금 아주 반반, 황금 올리브는 또 못 참죠. 네, 네. 사진을 방금 준세호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밤에는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만 죄송. 김한재. 네, 이제 저희 썸네일에 이제 검은색 배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무슨 세 번째 올리면서 벌써 논란이 아, 생겨요. 벌써 논란 아직 일대가 아니죠. 네네. 네. 좋습니다. 이제 음식 사진으로 이번 썸네일은 조금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이어지는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썸네일로 제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본격적인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준세호님께서 혹시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로 좀 생각해봤던 게 어제 에피소드랑 이어지는데요. 제가 저희 학과에서 학술제 같은 거나 이런 걸 기획함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부장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 네,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의가 있었거든요, 어제 학교에서. 그 행사에 대해서 회의를 나누는데, 회의를 나눌 때 이제 각 그 동아리장, 분과장 같은 분들이 각자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렇게 이렇게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학술회장, 제일 높으신 분이죠. 그 학술회에서 네. 그 선배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지금 계획한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등의 되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네. 그냥 그때는 그냥 그 회의에 있을 때는 되게 그냥 와 멋있다 저게 리더구나 그냥 이 생각만 했는데 회의 끝나고 다시 계속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때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어 일단 어떤 한 집단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의 인정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르게끔 유도를 해준 거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결국엔 리더의 자격에 관한 어, 거예요. 어. 네. 너무 길었네요, 서론이. 아니요, 너무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네. 우리 첫 화 때를 생각해 보면 벌써 엄청난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성장세라고 할까요? 네. 네, 공백도 많이 없어졌고요. 음, 그리고 문장의 어떤 네, 딱딱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달라졌고 또 약간 준세원님 목소리 떨림도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네, 분석을 나름 저 네. 목소리 떨리는 거는 평소에도 떨리지 않나요? 그 대화할 때? 네, 네. 제가 좀 예전에 중학생 때 저 목소리 떨리는 것 때문에 제가 남중 나왔는데 네. 남자애들이 꼭 놀리는 거 잘하잖아요. 저 그 음악 시간에 네. 가창 평가하면 네. 저 제 차례 딱 끝나고 애들이 저한테 염소 같다고 염소라고 불렀었어요 한동안. 아니, 한번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왜요? 청취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요즘은 안 그래요 노래방 갔을 때. 그래, 한번 그럼 불러주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여긴 라디오지. 좀 아, 카모마일 시나 마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싸움에서 제가 졌네요. 네. 이 카모마일 티는 신영님께서 배송해 주신 건데요. 정말 잘 마시고 있고요. 네. 마케터 차가 이제 저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 네. 이번 겨울은 카모마일입니다. 네. 카모마일인지 캐모마일인지 이제 아직도 헷갈리는 네이밍인데요. 카모마일이죠? 캐모마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모마일이라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냥 그렇구나. 영어 발음 때문인 거라서. 네. 그 티를 되게 가볍고 산뜻한 맛으로 준세원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네, 제가 또 팟빵의 귀한 파트너님으로서 또 이제 잘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때론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음, 때론,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럴 때가 있지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네네. 때로는 때리고 싶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보듬어 줄 수도 있겠지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심한 걸 더 생각하셨군요. 심한 거였어. 어이가 없다 진짜. 네, 상상 이상. 어, 잔인한 사람. 살벌. 그래도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늘. 네네. 네, 해볼까요? 뭘요? 그래서 제 주제가 리더의 자격이잖아요. 네. 네, 무슨 책 이름 같네요.
제가 나중에 써볼게요. 괜찮은데요? 네, 좋습니다. 리더가 돼야겠네요, 일단. 그럼요. 어쨌든 제가 네, 대학교에 들어와서 느꼈던 게 사실 1학년에는 되게 학과 행사나 그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같은 학년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되고, 음, 한 집단을 이끄는 분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노력을 알겠고, 그 가치를 알겠으니까, 어떤 행사를 하나 진행하는데 사실 저처럼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획하신 분들, 막 계속 준비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시간이랑 노력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였지만 또 그만큼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은 거예요. 음, 특히나 그분들이 그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학생 때 해본 거를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경험이 되고 토대가 되어서 더 잘할 수 있겠지 하고 열심히 하는 걸 텐데 네, 저는 제가 지금 당장은 교사할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냥 리더로서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준비하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서 음, 성장할 가치도 있는 것 같고 네,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높은 자리는 아닌데 네, 네, 제가 이번 학년에 한 친구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휴학을 하게 돼서 네, 제가 과대 있잖아요. 그 학년마다 네, 부과대를 맡게 됐고 음, 그 분과장 중에 부분과장을 맡게 됐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막 높은 자리도 아니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 자리도 아님에도 네, 그 저보다 더 높은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같이 참여하니까 어,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가 학과 분위기를 결정짓고 음,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지금 학과 안에서의 일이지만 결국에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집단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 말은 회사나 학교나 뭐 또 뭐 있죠? 네, 뭐 이런 독서 모임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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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모든 집단에서 그거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리더의 자격이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 사실 제가 리더로서 제대로 뭔가를 해봤던 기억이 잘 없어서 리더의 자격을 제가 정하려고 이 주제를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어, 주제를.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책임감이나 어, 그리고 기획력 이거 두 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기획력은 음, 그런 거죠. 그냥 행사를 기획하는 거. 네, 어떻게 올 한 해를 이끌어갈지 생각하는 거. 음, 기획을 또 너무 하던 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생뚱맞게도 하지 않는데 네, 그 기획한 것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새로움도 있고 음, 또 그 아까 처음에 말했던 책임감은 그 본인이 기획한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나가고 그리고 자기 집단에 있는 그 소속된 사람들에 네, 대한 개인적인 책임들도 있을 거고 이 네, 집단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영님께서는 혹시 네, 리더로서 활동하신 기억이 있으신지 그리고 네,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준서님 덕분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또 지금까지 어떤 리더들의 역할을 해왔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학창 시절 리더는 뚜렷하게 생각나는 건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맡고 있는 깊어질수록 독서 모임? 이게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리더에 대해서 더 나은 리더, 그리고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곤 하는데, 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 모임에 따라서 또는 뭐 학교나 또는 국가나 이런 기관들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은 아무래도 성장을 위한 그리고 내면적 또는 표면적 이런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해서 각자 참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장을 이루는 게 결국에는 목표인 거잖아요. 참여를 하신 이유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좀 한 수, 두 수, 또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조금 통찰력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러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은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집단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 능력이 되게 공감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기획력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그냥 막상 자기 머릿속으로만 기획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음, 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음, 그 포용력을 갖춘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이거를 뭘 원하는지 듣고 나서 인식하거나 듣고 나서 직접적으로 듣든 간에 그걸 알게 되면 이걸 이제 기획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막상 또 기획력만 좋아도 네, 자기 머릿속으로 꾸며놓은 그 굉장히 뛰어난 기획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상 구성원들이 하나도 원하지 않아. 음, 그러면 조금 필요 없는 기획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둘이서 얘기가 나온 게 포용력, 공감 능력, 기획력, 책임감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네, 사실 이거 네 가지 다 갖추면 정말 대단한 리더일 것 같네요. 네, 정말 인간으로서도 되게 네, 이상적인 그런, 배우고 싶은 뭔가 네, 교수님으로 만나고 싶네요. 이런 사람을. 어, 사실 저희 과가 교수님들께서 되게 보통 우리는 성인이랑 어른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네, 성인은 그냥 나이가 찬 만 19세를 넘긴. 근데 진짜 어른, 그 찐 어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분들께서 교수를 하고 계셔서 음, 네. 그래서 정말 배울 것도 많고 교수님들한테 이 학과 학생들을 정말 아끼는구나가 느껴져요. 어, 그래서 이분들을 좀 닮으면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상적인 리더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했고. 어. 진짜 준세호님께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었어요. 되게 곁에 계신 교수님들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다. 정말 멘토 같은, 스승 같은 그런 참된 어른이 주변에 많아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면 따라하고 싶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따라함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고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에 뵈고 또 몸에 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교수님화 되어가는 준세호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롤 모델을 딱 한 명으로 정하는 것을 되게 경계하는데, 음, 경계하는 이유가 제가 멋있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너무 닮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단점이 저한테 옮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좀 존경하는 걸 되게 잘해요. 아, 되게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인생에 되게 많았는데, 네. 제가 살아오면서 뭔가 배우고 싶고 이 사람 닮고 싶다 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만날 거잖아요. 어떤 괜찮고 되게 멋있는 사람들을.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도 언젠가 저만의 스타일의 그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 번. 네. 제 주변에 참된 어른이 되게 많은 것 음, 같다. 네네. 꼭 꼰대 이렇게 막 꼰대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게 납득이 되고 음, 이해가 되고 오히려 배우고 싶을 때가 생길 때가 있어서 네. 저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 다 보면 인복이 많다. 제가 어, 인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승현님한테. 진짜로 올해 느낀 게 저는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너무 또 이제 인간관계를 너무 신뢰하고 있으면 나중에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중용을 지키면서 네. 내 인복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특히 음, 참된 어른분들로부터는 제가 그만큼의 존경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공부한 것들, 지혜, 이런 교훈 이런 걸 다 제가 쏙쏙 빼먹으려고요. 많이 어, 질문하면서. 오, 아주 좋은 제자네요. 사실 성적 이런 걸로는 제가 정말 안 좋은 성적인데, 그 학생으로서 네, 성적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학문 쪽으로 이제 제자는 참된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 실천적 제자. 좋게 포장해 주세요. 네, 실천적 제자. 리본까지 달아서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준사님께서 말씀하신 인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복이 본인이 만든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주관적인 만들었다. 생각이지만, 어, 대체적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좀 촉이 빨라요. 예를 들어서, 아, 나랑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촉, 또는 나한테 해를 가할 것 같은 사람이다. 라는 촉, 그리고, 아, 뭔가 겉으로나 뭐 이런 거나 다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뭔가 필이 안 좋다. 이런 사람을 잘 거르거든요. 저도 조금 그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터링이 자연스럽게 그 촉으로서 한 번 되니까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인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또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정이 아니니까 몇몇만 이제 좀 진하게 관계를 맺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또 인복 형성에 준세호님 본인이 그렇게 잘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음, 드네요. 네. 사실 그것도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저도 저 스스로 좀 촉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신현님께서도 그 마차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춘기가 이제 됐을 때 보통 그때 이제 촉이란 게 생기잖아요. 네, 사람에 대한 촉이. 네, 네. 그 당시에 뭔가 상처받을 일, 친구 음, 관계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촉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나와 안 맞는 사람들과 충돌했던 경험이 네, 네. 오히려 그 미래에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경험인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은 나와 맞지 않고 대화 방식도 너무 달라서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르게 들어서 나에게 다시 공격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촉들이 생기니까 네. 어, 사실 꼭 그러면 안 되는데 말투나 행동 이런 거 말고도 관상도 저는 보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상이 좀 저랑 안 맞으면 느낌이 쎄하면 네, 그냥 좀 거르게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네. 솔직히. 네. 와, 빡세네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네. 아, 이 네, 사람은 입술이 이상하군 이러면서 이러진 않고요. 네, 네, 네. 이 사람은 눈이 짝짝이인 걸 이러면서 막 거르고 그러지 않고요. 네, 네. 그냥 뭔가 전반적인 어, 표정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그쵸, 그쵸. 중요합니다. 네. 준세호님께서 그 아까 학창 시절 얘기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또 생각난 건데 저도 이제 준서님처럼 좀 촉이 좋고 분위기 파악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자주 다투셨어요. 네, 가정 환경 자체가 좀 다투는 분위기여가지고 뭔가 어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뭔가 혼란스럽잖아요. 되게 막 싸우고 있고 또 엄마 아빠 각자의 좀 기분을 좀 파악해야 되고 화목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 예민함 촉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딱 그 상황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그런 어린아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덕분에 어, 초기 센서가 잘 작동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속이 좋은 게 되게 살아갈 때 기술로 되잖아요. 되게 좋은 기술을 갖춘 사람이 되는데 사실 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봤던 사람들은 속이 안 좋을수록 본인은 행복하더라고요. 주변 어, 사람들은 좀 힘들어해도. 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행복하려면 우리가 좋은 촉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는데 아, 조금 둔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때에 네네. 따라서. 음, 맞아요. 신경 쓸 게 더 많아지니까 네, 맞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네. 어, 진짜 극도로 예민해지면 막 내가 옷을 어떻게 걸어놨는지도 너무 신경 쓰이고, 아, 정말요? 어머나. 네, 내 어, 방 상태가 더럽다. 이러면 그것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돼버릴 때도 있고, 그냥 청소하면 되는데도. 네. 예민해지면 끝도 없더라고요. 그 예민한 아, 사람들은. 또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또 있네요. 종종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쩌다 보니 리더의 자격에 대해 얘기하고, 인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복에서 촉까지. 네, 이런 게 또 저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네. 아, 좋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어때요? 참된 리더랑 땡땡땡이다. 한 문장으로. 아, 엄청 어려운 거 시키시네. 방금 오디오 들어가셨어요? 네. 네. 참된 리더란? 네. 눈동자가 엄청 돌아가시네요. 네네. 네.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으시고, 네.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네. 말. 아, 네. 공백이 또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참된 리더란. 저, 바로 나왔습니다. 네네. 참된 리더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어, 왜냐면요, 사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라는 게 되게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막 무슨 리더의 자격을 얘기했잖아요. 책임감, 기획력, 포용력,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공감 능력까지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 이런 어떤 사람의 성질들이 결국에는 머릿속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네. 그 과정에서 특히나 또 참된 리더들의 특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더라고요. 음, 어떻게 말해야 이 상대방이 들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알아듣는 것 같고 네. 결국엔 이 사람이 그 다음의 행동을 수행하게끔 유도하는 것조차 리더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된 리더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오, 라고 네, 한 문장으로 끝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진 대답을 또 해주셔서. 우리 준세호님 많이 네, 성장하시고 네, 성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리더란 결국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네. 조금 뭔가 리더와 행복 이 두 개가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리더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한 모임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뭐 10명이면 10명, 20명, 100명 중에 리더는 한 명이나 뭐 2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리더가를 정한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목적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 다 대부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최고의 결과가 곧 그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모든 그 안에서 있었던 과정, 기획, 그리고 회의, 또 토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함축하고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구성원들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리더가 여러 가지 수많은 요소들을 파악하고 또 준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결국 리더 자신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행복감 그리고 성취감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되게 납득이 되는 어, 말이네요. 어, 각각 개개인이 다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네, 그 집단의 리더가 그 구성원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는 거는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행복에 다다르는 길들을 이끌려고 해주는 사람이니까 어, 결국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어, 되게 따뜻한 말이네요. 그림이 네, 말 자체가. 그러니까요. 뭔가 리더는 뭔가 냉철한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음, 아주 따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냉철한 리더는 또 그런 이미지가 박히게 된 게 네, 뭔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음, 음, 꼭 리더 역할에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차갑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직장 같은 데 가보면 네, 뭐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그 아, 냉철하신 분들, 뭔가 차가우신 분들이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네, 제가 말한 것처럼 소통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오히려 따뜻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말을 부드럽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리더에 더 적합할 것 네. 같아요. 진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냉철하면 물론 이제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리더의 말을 따를 순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면 같이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오래오래 그 조직원들이 행복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리더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모르던 그런 생각들까지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근데 진짜 한 문장 요약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 그러니까요. 네, 가끔 이런,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도. 그래서 우리 오늘 무슨 얘기를 했었지? 이러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한 문장을 이러면서 정리해보자. 우리의 행복이란? 우리 이러면서 행복, 와, 애들이 진짜 싫어하겠다. 그죠? 아,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범대인 거 티내냐고 할 것 와, 같은데. 와. 준세호님, 뭐, 개인 채널 하나 만들어 드려요? 아, 귀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해볼 생각은 있는데요. 네. 아직 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여유가 여유.
여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여유라는 키워드로 왔는데요. 여유. 저는 사실 여유라는 단어가 인생에서 어쩌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면 뭐 경제적 자유, 또 뭐 물리적 자유, 시간적 자유 등등 어떤 수많은 여유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 여유들이 다 충만한 상태에 있어도 어느 한 여유가, 마음적 여유가 충만하지 않다면 되게 외롭거든요. 음.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고. 한데, 준세호님께서 여쭤볼게요. 네. 여유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여유는요, 네네. 되게, 그러니까 상황이 바쁘고 되게 그 시기에 따라서 막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잔잔할 수 있는 태도. 음, 진짜 그 예전에도 우리 대화에서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잔잔한 호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음, 진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어, 결국엔 그래서 여유가 그 잔잔함이랑 네, 좀 유사하지 않나 싶었어요. 음, 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를 생각해봐요. 네. 다이어트를 잘 성공하시는 분들은 네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굶어서 빼본 적은 있어도 운동과 네. 식단으로 빼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맨날 극단적이라서 늘 저도요. 단단하게 네. 그 매번 자기가 정해놓은 식단을 한 두 달이면 두 달, 뭐 세 달이면 세 달 해서 꾸준하게 꾸준함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네요. 어, 잔잔하다는 게 또. 정말 그 지속적으로 잔잔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여유가 아닐까 합니다. 와우. 와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네, 어떤 말 해야 될지 아주 부담이 왕창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신영님께서 생각하는 여유는 어떤 건가요? 저는, 네, 여유란, 뭐랄까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음, 미래를 볼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여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물론 현재를 보는 것과 현재를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좀 치이거나 또, 막막하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맞을까? 이렇게 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뭔가 미래를 생각하면, 음, 어두운 미래가 아닌 좀 밝은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오프라인 모임 때 보편님과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 수명이 200명이다. 200명이 아니라 200살이다. 라고 다이소용 노트에 이은 네, 200살이다. 라고 한다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야? 괜찮네? 지금 오히려 빠른 걸 수도? 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참 시간이 많구나. 그리고 더 빛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무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음, 그런 뜻에서 여유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유를 만들고 싶으면 미래를 좀 많이 밝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에 보표님께서 네, 앞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200살에서 150살에서 200살 정도 될 거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늘 제가 미래에 살 때 나이가 들면 한 기대 수명이 한 120살, 130살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더 많이 살면 150살까지 살고. 근데 제가 최근에 친구들한테 우리는 한 길게 살면 150살까지 살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너는 이 교사라는 직업을 100년 동안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애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막 요즘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살 이렇게. 아,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근데 사실 미래가 진짜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랑 상관없이 시대의 현실이랑 상관없이 네. 저는 그냥 제 기대 수명이 150살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어,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생각했을 때 막 인생의 과제가 막 딱딱딱 정해져 있고 이러면 너무 살기 싫을 것 같은데 기대 수명이 150살이다. 그럼 난 21살. 엄청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 드니까 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듣자마자 미래를 보는 시야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생각한 건데 저는 잔잔함을 말했잖아요. 네, 신영님께서는 미래를 보는 시야를 말씀하셨고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키워드를 생각했어요. 어머나, 뭔데요? 넓은 시야예요, 그냥. 오, 그러니까 시야가 넓으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잔잔할 수 있고 어,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이기도 한 거잖아요. 넓은 시야라는 그러네요. 게. 네네. 그래서 조금 포괄을 하자면 넓은 시야를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 여유로운 삶을. 와우, 이렇게 또 깔끔한 정리까지. 어, 이렇게 또 여유라는 키워드에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네요. 좋습니다. 네, 아, 준세호님께서. 맞아.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 마차님께서는 네. 무슨 주제를 가져왔었는지 아, 까먹어가지고. 기분. 아, 맞다. 네. 기분. 네. 네. 말 나온 김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죠. 네. 오늘 느낀 그런 어떤 일화, 생각,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엄청 오랜만에 어젯밤에 좀 일찍 잤어요. 한 12시긴 한데 그래도 제 기준 꽤 일찍 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평소보다 많이 안 보고 잤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제 독서 모임에서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는 주제로 얘기가 오가서 그 영향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의식적으로 뭐 유튜브나 카톡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사용 시간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던 찰나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어제 일찍 편안하게 미디어를 보지 않은 채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 6시 반쯤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잘 일어나서 뭐 집안일 하고 할 거 하고 뭐 생산적으로 되게 뿌듯하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도 시작하고 또 원래는 두려워했던 그런 시작하기 두려워했던 일들도 시작하는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기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기분이 좋아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겨야 할 의미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말 수행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뭐 어떤 거창한 꿈이나 목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내 직접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기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당분간은 오늘의 내 기분을 관리하는 것이, 즉, 미래를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직접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먼저 준세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23분인데 혹시 오늘 기분 어떠셨나요?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기분. 네, 아까 우리 비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바지도 젖었다고 했고, 네. 제가 그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초반에 특히. 아, 그랬구나. 학교를 갔는데 신발부터 양말이랑 바지가 다 젖으니까 찝찝한 것도 찝찝한 건데 네.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 저는 최근 아니지 한 반년 내내 계속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그냥 차를 뽑아야겠다. 어, 매번 10,000원 버스 타면서 비 오면 짜증나고 눈 오면 짜증나고 그냥 바람 불면 짜증나고 햇빛 쐬면 짜증나고 그냥 짜증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차를 뽑아버려야겠다.
오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비도 이제 발이 젖으니까 네. 확신을 했어요. 저는 차를 뽑아야겠다. 어, 경차 좋아해서, 작은 차 좋아해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차를 하나 뽑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네. 기분을 관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엔. 아, 근데 만약 제가 차가 있었거나, 어, 택시를 탔거나, 네. 아니면 장화를 신었다면, 이게 다 기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어쨌든 네. 기분을 관리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음. 내가 뭔 반바지를 입을 말을 수 하고 싶은 없으니까. 건지. 반바지요? 네. 그건 할 수 없죠. 너무 추우니까. 아, 너무 추우니까. 근데 저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저 사실 장화가 없거든요. 그래, 네. 그럴 수 있겠. 사야겠네요. 어, 아싸, 위시리스트 하나 들어갔다. 저 이렇게. 쇼핑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아, 장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준세호님. 다리가 짧아서 좀 걱정인데. 아니, 좀 귀여운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막 노란색 이런 거 살까요? 그건 좀 과하고. 아, 네. 좀, 초록색 정도? 그것도 별론가요? 네. 조금. 아니면 아니, 그냥 그 그 쨍한 초록 말고요. 네. 비닐봉지를 그 신발 위에 얹는 거 어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도대체? 보통 학교에 학부모님들 오시면 비닐봉지 이렇게 씌워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거 뭔지 알아요, 저도. 그죠, 네. 그죠. 그 그것도, 고무줄 달린 비닐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거 제가 좋은 걸로, 촌스럽지 않은 걸로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사자마자 비 안 올 것 같은데. 아, 혹시 내년에 쓰면 되죠. 아까 길가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 봤는데, 네. 우비에다가 발까지 다, 이렇게 신발까지 다 덮어주는 바지 같은데, 투명 바지거든요. 그 비용인가 봐요, 우비용. 그런 아,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구나 했어요. 그거 입으셔면 되겠다. 근데 투명 이제 그걸 바지. 입고 이제 버스를 타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코로나, 네. 방역하시는 분인 방역, 줄 알고 다들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고려 못했네요. 죄송. 네. 네. 네, 아무튼, 네. 즐거운, 네, 통학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분 안 좋았다, 맞아. 아, 네. 오늘은 기분 안 왜 좋았다. 물어보셨죠, 제 기분은? 아, 기분에 따라야,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오늘의 할 일, 그리고 오늘의 어떤 능률이 달라지는지 준수원님께서 어떠신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아, 오늘의 능률이 어땠느냐? 네, 어, 우리 조금 있으면 있을 독서 모임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책을 학교에 들고 와서 읽어야지 하고 가져왔거든요. 네. 안 읽었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 그리고 저희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 초콜릿 하나 먹었어요. 헉, 어머나. 능률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 음. 네, 네, 공백, 네, 채워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바로 순간, 네, 벙쪄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초콜릿 소식은 처음 들어가지고, 네, 이 자리에서 혼낼 순 없어가지고, 네,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비슷한 걸로 네, 디지털 디톡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요즘 도파민에 대해서 어, 제가 너무 매체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도파민 중독. 왜 도파민 느끼시나요? 중, 왜냐면 네, 유튜브를 보면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잖아요. 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영상들. 네, 보니까 한 화면에 9개인가 한 8개인가 뜨거든요. 네, 영상이. 8개 중에 4개가 볼만한 거예요. 다 현재 재생 목록에 넣어놔요. 아, 그다음 계속 스크롤 내리고 또 넣어놔요. 그리고 한 이게 총 영상 시간이 이제 모으면 한 10시간 되거든요. 아, 그걸 다 틀어요, 그냥. 그 진짜요? 재생 목록을. 알아서 재생되게. 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방 청소하는데도 그걸 틀어놓고 있고, 이제 어, 잠잘 때 그걸 보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켜져 있고. 그래서 음, 제가 그걸 좀 반복하다 보니까, 어,
몸 건강은 괜찮은데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어, 확실히 그 도파민 중독이 사실 제가 도파민이 매체를 보면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 제가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거에 중독이 되었다면 네. 오히려 제 정신 건강도 말짱해지고 제 삶의 커리어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도파민이 보통 공부할 때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봤어요. 도파민 중독이 공부에서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면 공부할 때 네. 처음에 공부를 목표를 잡잖아요. 네. 목표를 그 원대한 나의 꿈을 이뤘다는 그 도파민 때문에 네. 그래서 3일까지는 한대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정신상인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3일까지 하고 네. 관두거든요. 또 이제 꾸준히 네.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부의 문제가 유튜브 같은 건 영상 하나 새로 볼 때마다 계속 도파민이 생기니까 네. 한 10분 이내면은 거의 다 보고 그 다음 영상 또 하니까 또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정도 도파민으로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가 언제냐? 내 목표를 이뤘을 때 나온대요. 어,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든 거래요. 꾸준히 하는 게. 어, 저희가 커리어나 이런 걸 발전시킴에 있어서 어. 이게 꾸준히 하기 힘든 게 운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준세호님 말씀 듣고 생각난 게, 아, 정말 사실 유튜브에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뭐 썸네일만 봐도 되게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보고 그냥 유튜브라는 앱을 지우고 사는 게 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 드네요. 그죠? 응.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되게 신속하게 트렌드를 알고, 네. 어,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낼 수 있고, 또 궁금했던 걸 찾아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하고 사는 게, 음, 유튜브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더 좋겠다. 넷플릭스 포함이죠, 당연히. 네.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었는데, 네.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만드는. 음,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그 도움이 되는 것만 보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다른 게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우리 나중에 그런 챌린지 하는 거 어때요? 유튜브 안 보기 챌린지? 너무 좋아요. 한번 해봐요, 둘이서. 진짜. 또 이제 벌금까지 이제. 벌금까지. 네, 이제 팟빵으로 다 공유를 하는 거죠. 솔직하게. 네, 맞아요. 어, 진짜 의식적으로 도파민을 좀 줄여야겠어요. 저도 그 말씀 듣고 생각난 게, 한 몇 주 전에 딱 생각난 게, 아, 내가 샤워할 때도 유튜브를 틀고 있어야 안정되고, 설거지할 때도 귀에 뭘 꽂고 듣고 있어야 안정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동할 때도 뭐 보고 있고 하니까 제 귀랑 눈이 프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음, 자기 전에도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오로지 수면 시간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게 너무 제 몸한테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뭐 샤워할 때나 집안일 할 때나 이동할 때는 그냥 오로지 현재를 좀 즐기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근데 처음엔 좀 힘들었거든요. 음, 근데 또 몇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게 되면서, 아,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저희 학과에서 답사 활동을 다녔거든요. 네, 답사를 하는데 절을 2개 갔어요. 근데 그 하나에서 이제 스님분을 봤는데 네, 저분을 보면서 느낀 게 평소에 늘 그럴 순 없겠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는 컴퓨터도 써야 되고 핸드폰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런 분들처럼 도파민을 좀 많이 줄여가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 어, 너무 소리나 시각적인 거에 너무 많은 할애를 하지 말아야겠다. 할 음, 수 있을, 그걸 안 할 수 있을 때는. 특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그리고 그냥 길가에서 걸어 다닐 때. 네, 이럴 때 저는 오히려
진짜 정 노래가 듣고 싶으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더 건강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오, 진짜. 네. 살짝 그런 느낌?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리면 그 옛날 영화, 미국 영화에서 주부이신 어머니께서 흥얼거리면서 설거지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네네.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진 않은데 네. 되게 아까 흥얼거리는 것 말고도 뭐 네. 내가 오늘 목표가 뭔지, 뭐 나의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음, 우리 사실 생각 엄청 많잖아요. 고민도 많고. 맞아요. 그런 걸 좀 해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사실 우리가 매체에 중독되는 이유가 우리의 고민이나 아니면 삶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내 머릿속에 드는 짜증나는 일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잠깐은 잊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맞닥뜨려야 음, 결국엔 해결될 텐데. 맞습니다. 진짜 폭식도 비슷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나 기분 안 좋으니까 이 생각을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폭식과 이제 유튜브 이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건 단기적인 행복이지만 장기적인 행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굴레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쁜 기분 없애려고 맛있는 음식 시키고 유튜브 진짜. 봤는데 네. 결국엔 이 기분이 다 더 먹고 나쁘죠. 나니까 다시 생각나. 네. 심지어 먹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또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난리 나요, 진짜. 아, 음, 진짜. 그리고 또 준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거지할 때나 이동할 때나 샤워할 때 내가 왜 미디어를 보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을 삭제하고 싶어서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샤워하기 귀찮은데 유튜브라도 보면은 조금 귀찮음이 덜하겠지. 설거지하기 귀찮은데 유튜브 하면서 하면은 금방 하겠지.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근데 삭제라는 건 시간 삭제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맞아요. 소중한 시간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 단어가. 네. 근데 저도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하지 말자. 그냥 이 시간, 샤워나 설거지, 이동, 그 순간을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음. 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분이랑 아, 땡땡이다. 아직도. 우리 기분 얘기 많이 안 했네요. 아, 근데 네, 기분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여기에 연장선이니까요. 그쵸. 네, 네. 기분이랑 땡땡이다라는 이제 이렇게 정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댓글 읽는 시간으로 최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아지신 우리 준세연님. 이번엔 마차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머나, 어머나. 너무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네. 기분이야 뭘까? 왜 늘 제가 아, 먼저인지 이런 갑자기. 기분이셨구나. 이런 네. 기분이셨구나. 아, 죄송스럽네요, 갑자기. 네네네. 벼랑 끝에 몰려진 기분이랄까? 기분이란, 저 정리할게요. 기분이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정할 수 있는 것. 음, 이게 때로는 뭐 호르몬이나 또는 그냥 환경이나 나에게 닥친 일 때문에 와, 이 기분을 도저히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노력을 한다면 기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누군가는 울고 있고 또 잘 못 일어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금 울고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더 나은 기회를 찾으러 다닌단 말이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저와 준세호님을 포함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도 이 기분을 내가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새겨둬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기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냅니다. 준세현님께서는
다 결정하셨는지요? 네네. 네네. 아, 근데 일단 정할 수 있는데 정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저는 거의 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많네요. 진짜로.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이나 네. 호르몬은 좀 어쩔 수 없다 해도 네. 특히나 그 환경? 내가 놓인 상황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 내가 비 마음먹기에 와서였거나. 네. 네네 네. 뭔가 네, 바지가 생각보다 내가 젖었다던가. 마음먹기에 네. 달렸겠다. 비 때문에 발이 젖어도 내가 저 강의에 가서 저 동기들과 하하호호 떠들 생각에 네. 기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예시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어쨌든 되게 공감은 많이 됩니다. 어, 어. 인정. 좋습니다. 네, 이제 바지에 비가 묻어도 누군가는 짜증나! 이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여기에 짜장면 묻었었는데 씻을 수 있네? 이렇게 네? 오히려 기분이 너무 그건 억진가요? 살짝 네, 좀 억지긴 한데 뭐 좋은 말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네네,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기분은요. 네. 음, 그냥 목적지를 가는 환승지? 환승구역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어, 환승 뭐라고 하죠? 환승 한승 정류장? 정류장? 정류장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하루의 목적지가 있고 그 주의 목적지가 있고 이번 연도의 목적지가 있을 수 있고 내 전체 인생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목적지를 감에 있어서 그냥 기분은 어떤 내가 가는 길이고 환승일 뿐이다. 환승지일 뿐이다. 왜냐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기분을 느껴도 어, 물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쁜 아니 기분을 가진 사람보다. 근데 어쨌든 기분은 되게 일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막 질병 뭐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 이런 게 아닌 이상 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되게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 때는 되게 행복했는데 음,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행복한데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목적지를 더 중요시 생각해야지 지금의 기분을 너무 내 결과랑 직결시키지 말아야겠다 이거죠. 음, 나 지금 되게 짜증나고 이러니까 저거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음, 내가 우울하니까 나는 절대 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서 네. 그냥 기분은 어, 환승하는 구역일 뿐이다. 라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제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가볍게 환승하는 정거장이다. 네, 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네요. 네, 기분에 휩싸여 버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린 감성의 동물이라 또 그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참 기분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또 많은 다짐을 하게 되네요. 네, 기분이 이제 약간 뭐 다이어트에도 직결이 되어 있고, 또 맞아요. 꿈이랑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또 기분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정말 가볍게 이제 언제든지 다시 웃을 수 있고 하니 그렇게 중요성을 크게 두지 말아야겠다라는 또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네요. 네. 막 경시하자는 뜻은 아닌데 네. 기분을 그냥 아까 무겁지 않게. 말했던 것처럼 네, 무겁지 않게 네. 잔잔하게 네. 넘어가자. 호수같이. 네. 좋습니다. 불교 같네요, 뭔가. 네. 네, 좋습니다. 약간 준세현님 약간 불교스럽네요. 뒤에 배경이 뒤에 지금. 배경이야. 네, 조명 때문에 더 그렇죠. 네, 준세현님 방이죠. 네, 방인데 이제 약간 풀이 있고요. 네, 창문이 또 약간 고전스럽게 또 놓여져 있고요.
조명도 약간 하얀색 전등이 아니라 노란색이어서 더 약간 잠 잘 오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 이제 카모마일 티까지 하면 네, 바로 네. 그냥 꿀잠이죠. 네, 기절하죠,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코너로 댓글 읽기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준서님, 준세연님, 네, 네, 댓글창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도 되게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준세호님부터 먼저 읽어주실까요? 은하빛님 거 먼저 읽으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엄청 긴 댓글을 남겨주셔서 아, 네. 정말 저희가 하나씩 읽죠. 이렇게 은하빛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네, 네네. 준세호님께서 취미에 얼만큼 어느 정도로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학생이다 보니 돈이 좀 부담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살 게 생기고 취미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와는 다르게 준세호님께서는 취미를 깊게 제대로 하시잖아요. 저처럼 짧게 관심이 훅 식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식물 관련된 용품을 한 달에 한 개씩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 되게 좋은 생각이 같아요. 오, 참는 거죠. 한 달에 하나로. 좋다, 좋다. 저도 옷을 이렇게 사니까 되게 적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옷을 그렇게 사시구나. 네. 네. 이번 달은 이거 하나 사고, 다음 달은 저거 하나 사고, 그러다 보면 용품이 하나씩 늘어가고, 매달 하나씩 사다 보니까 더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다음 달에 다른 용품을 살 생각에 기대도 되고, 좋네요. 음, 좋아하는 취미를 비용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 조금씩 꾸준히 비용을 투자해서 준세호님이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에 댓글 남겨봅니다. 야, 정성스럽네요. 진짜 너무 감동스럽네요. 또 이제 준세호님께서 말씀하시길 옷을 한 달에 한 번씩 사신다고 하니까 그걸 식물에도 적용해서 더 실천력이 올라갈 것 같네요. 아, 저는 한 달에 하나를 사진 않고요. 옷은 네. 한 달에, 그러니까 살 때 되게 여러 벌을 하고, 그 아, 계절이 끝날 때까지 잘 안 사요. 아, 네. 오, 그래서 옷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 좋네요. 네, 은하삐님의 말씀이 되게 도움이 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네. 최근 그 라디오를 찍고 나서 용품을 따로 산 건 없었어요. 식물도. 음, 최대한 줄이자. 그냥 있는 거 잘 유지하고 네, 어차피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가꾼 식물들이 더 애정이 많이 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달에 하나 정도면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 이제. 오히려 신중하게 더 소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대신 이거의 좀 단점은 한 달에 하나만 사니까 비싼 거 사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최상품을 사게 되겠죠, 아마도. 최상품은 최상품 나름대로 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은하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은하삐님께서 저에게 주신 댓글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차님 고민이신 다이어트. 솔직히 이건 저도 해당되는 얘기라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네요. 제가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저는 뭐든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다이어트든 몸 관리든 뭐가 됐든 꾸준하게 해야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고 막 샐러드, 닭가슴살만 먹다 보니까 참다 참다 폭식. 저 얘기 한 줄 알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열심히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본 결과 조금씩 덜 먹기 플러스 탈 다이어트라는 해결책을 얻었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양을 확 줄이면 몸이 적응을 못해서 저도 힘들고 몸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돈가스를 먹는다고 하면 원래는 다 먹었는데 오늘은 한 개 정도 남긴다든지 하루에 한 번은 가볍게 먹는다든지 그리고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헬스 다니고다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찔리네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팔 벌려 높이 뛰기 5회, 걷기 10분 등등 진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빨리 빼겠다는 조급함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적게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운동은 빡세게 해야 되고 생각만 해도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자라고 생각하면 먹는 양도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의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과정이니까 살이 빨리 안 빠진다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서 좋더라고요. 듣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결론은 뭐든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습관을 고쳐가는 게 어떨까요? 저도 요즘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서 댓글 남겨요. 댓글이 너무 장문이라 읽기 힘드실 것 같아서 다 안 읽으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려요. 오늘도 두 분 케미가 크크크크 처음부터 웃겨 죽는 줄 알았네요. 덕분에 즐거운 저녁이네요. 와, 에세이 하나를 쓰셨네요.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네. 저 이런 장문의 댓글 한번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네, 다른 이제 콘텐츠들 들으면서 와, 되게 누군가의 이런 정성스러움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원나피님께서 제 소원을 이뤄주신 이뤄주셨네요 정말. 진짜 은하삐님 말씀이 그 다이어트의 뭐랄까요 바이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찝어주셨어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다이어트법이잖아요. 네, 네, 사실 조금씩 덜 먹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마차님도 그럴 텐데 네, 돈가스를 배민으로 시켰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나를 남기지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를 남기는. 하나를 남기든 두 개를 남기든. 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 덜 먹는다고 빠지겠어? 라면서 그냥 다 먹어버리기. 저도요. 근데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니까 하나씩 덜 먹으면 그만큼 덜 먹는 거니까 어, 그걸 꾸준히 해야겠다 싶어요. 그러네요. 아, 진짜. 네. 배를 조금 작게 만드는 거가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덜 먹기를 제 1 우선순위로 하라고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네, 거기부터 막히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은하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적게 먹기, 어, 의식적으로 좀 덜 먹기, 그리고 탈 다이어트. 내가 살 빼는 걸 목표가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소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덜 받고 할 것 같네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꿔바로우랑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맛있겠다. 근데 그 조합으로 그 친구 아, 똑같은 친구랑 네네.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진짜 무슨 엄청 큰 쟁반? 아니, 그릇에다가 마라탕을 담겨서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 훨씬 적게 넣어서 재료를 네. 그때보다 작은 양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뭔가 둘이서 나눠 먹으니까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너무 안 배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참았어야 됐는데 참지 않고 크로플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아, 그때 참았다면 그 방식대로 계속 덜 먹기를 하면 지금 이미 1kg 이상 빼지 않았을까 싶네요. 진짜 후회되네요. 어머. 네. 진심. 갑자기 방송문을 쓰시는 우리 준세호 고모님. 앞으로 덜 먹기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은하피님. 네. 탈 다이어트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뭐 바쁘 찍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도 아니고 네, 건강만 하자고요. 맞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은하피님 다른 말씀. 댓글도 네. 있는데 네. 쿠마군 제트님이 그 린님이시죠? 네, 아마 그런 듯 합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에 식이섬유 구성을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 건강이 유지되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음, 저 장 건강 완전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호르몬 때문에 많이 나는 걸 텐데 장 건강보다는. 근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장이 건강할 때 피부가 깨끗하더라고요. 아, 음, 배탈도 잘 안 나고. 네.
장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진짜 왜 소식이 중요한 것 같냐면요. 그, 우리가, 어, 어떤 보이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장에 있는 애들도 에너지랑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얘도 한 번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게 계속 깎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이 장수 비결의 소식인 것도 그 장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서 조금씩 조금씩 쓰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시니까 그렇게 100세, 120세까지 사신다고 하셔서 음. 더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또 특히 그 소식 말씀하셨는데 일본 분들 네, 그게 우리나라도 되게 아시안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 장의 상태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네. 저희도 소식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저쪽 그 원래 옛날부터 몇 천 년 전부터 많이 먹던 고기를 많이 먹던 나라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체질일 것 같아요. 가능성이 거의. 그러니까요. 네, DNA가 있죠. 네, 맞죠. 좋습니다. 네, 쿠마곤 제트님까지 이렇게 장에 대한 진짜 고구마가 식이섬유가 좋잖아요. 그걸 먹으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 소화가 되게 잘 되죠. 진짜 잘 돼요. 냄새는 좀 지독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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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구마 좋아해서 네. 고구마 진짜 뭐랄까요? 1차적인 식품? 네, 계란이나 식품,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좋은 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은하삐님과 쿠마곤 제트님 다시 한번 이렇게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인사해 주시죠, 준세호님. 네, 지금까지 제주소년 준세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죄송. 다시, 진짜시구나.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제주소년 준세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소녀 마차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